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의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을 낸 저자 이시안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유튜브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의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문 언어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인문학센터는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는 현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더 많은 분들께 대중적으로 다가가고자 저하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이 상의를 해서요,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만남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이 강의는요, 북튜브 채널 만들기지만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이와 유사하니까 북튜버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도요, 아마 좋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 책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국에 나온 책인데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책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깨알 같은 PPL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은요, 지속 가능한 북튜브 채널 만들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워딩의 핵심 포인트는요, 지속 가능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다고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유튜브 채널 하고 싶다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2019년에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덜 듣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튜브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난 상태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정도에는요, 유튜브 좀 해볼까 하는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고요. 2019년 정도에는 유튜브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2020년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아마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꿈꾸실 때 워너비로 보시는 분들이요, 대도서관, 또 뭐 보람튜브, 도티 이런 채널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채널들은 거의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채널들입니다. 이런 채널 운영자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 주에 한두 개 정도의 영상을 꾸준히 한 1, 2년 정도 올리면 반드시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건 2018년 이전까지의 성공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운영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한다 싶으면,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성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구독도 좀 쉽게 눌러주고 하시던 그런 때입니다. 채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화면 노출 자체도요, 어느 정도 조회수만 나와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되곤 했었던 때죠. 하지만 2018년 이후 채널들이 급속히 많아지면서요, 이제 이런 성공 공식은,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만 믿고 유튜브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줄 아시는 분들과 유사합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유튜브의 1년은요, 체감상, 그냥 체감이에요. 체감으로 보자면 거의 일상의 10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변화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조급함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10개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영상을 올리시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지속성이 떨어져요. 일단 뭐 결정적으로 10개나 올렸는데 구독자가 여전히 몇십 명 수준이고요. 한 영상의 조회수도 구독자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십 회라는 거죠.
친구들한테 카톡을 돌려요.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막 한 30명, 40명 이렇게 카톡을 돌려서 가입 좀 해줘, 구독 좀 해줘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보냈는데도 한 2명 정도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읍소를 해도요, 구독자는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 기획하느라고 부담은 되고요. 그리고 촬영이나 편집에도 시간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구독자나 조회수는 늘질 않으니까 이게 점점 지치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슬슬 유튜브는 이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계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채널 개설했더니 순식간에 100명이 와서 차고 1000명이 차고 10,000명이 찬다 이런 건요,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이 좋은 몇 명한테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이나 책을 보면 성공한 유튜버 몇 명이 그런 운 좋은 일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일이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운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로또 맞은 사람은 한 주에 몇 명씩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로또에 돈 쓴 사람만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성공한 유튜버의 책을 사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해도요, 막상 책 안에 보면 별다른 비결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아무래도 꾸준함이 통하던 1세대 유튜버들이요, 책을 낼 정도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환경이 다른 2세대입니다. 중요한 건 1세대와 2세대가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에이터를 들어가는 입장, 이 만드는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채널이 굉장한 흥행력이 있으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걸 전제하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메리트를 보고 유튜브를 운영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초창기에 사람 없는 것 보고 유튜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실제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요, 도대체 왜 나는 유튜브를 하는가 하는 유튜브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조금만 충격이 와도요, 유튜브는 쉽사리 포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돈이죠. 돈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돈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키즈 브이로그, 아이 브이로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그러다 잘 되면 좋고 라는 전제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 이게 마지막 목적, 최종 목적지라고 상정을 하고요. 이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그죠? 이 중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는요, 유형별로 총 9가지 목적을 들어드렸는데요. 그걸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이 강의에선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 노리기. 두 번째, 전문가 인증하기. 세 번째, 관심이 필요해. 관종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트폴리오나 레퍼런스 혹은 마케팅. 그러니까 실무적인, 실용적인 형태의 유튜브.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튜브를 노리고 각 목적에 맞게 시작을 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 유튜브 광고 수익 노리기라는 목적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할 때 또 채널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 화면에 채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 채널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캡처하는 정도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 노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광고 수익을 노리시면요, 북튜브를 하시면 안 돼요. 북튜브는 정말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로 악명 높은 그런 채널이죠.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북튜브보다는 뭐 다른 거, 먹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북튜브를 하시면서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 자체를 기대하면 일단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튜브를 통해서 많은 조회수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 자체가 자기계발서라든가 경제 이런 쪽 전문 북튜브를 하시면 그나마 좀 조회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쪽 분야의 책을 집중해서 소개한다거나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다 보면 전문가로서 인증받기가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만 있으면 강의나 책, 심지어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전문가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되려면요, 자신만의 시각과 차별점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운영하는 시안책방 같은 경우가 이 통로에 가장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심이 필요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게 꼭 관종같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관심으로 얻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과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책과 연결시키면서 책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외에 뭐 굿즈, 언박싱, 책 언박싱이라든가 아니면 출판사 이야기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책장 정리하기 같은 컨텐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가방 보여주기, 내 가방엔 어떤 책이 들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말하자면 브이로그에 가까운 스타일의 채널인 거죠. 보통 주부님들이 부담 없이 낮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에도 좋은 스타일의 채널이 됩니다. 차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소개하면서도 그 차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장태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인물 캐릭터만 좀 잘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 소개, 북튜브로 얻을 수 있는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도 중요하지만 인물이 중요하게 되면서 인물 블로그, 그런 채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겨울서점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식의 어떤 인물에 좀 집중하는 북튜버고요. 그리고 최근 뜨고 있는 공백의 책단장 역시 좀 비슷한 여기에 해당을 하는 북튜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사실은 뮤지션 출신이라 약간 연예인의 그런 기운이 있기도 해요. 네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나 레퍼런스 혹은 마케팅용 같은 경우인데요. 개인이라면 포트폴리오고 단체라면 마케팅용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죠. 포트폴리오로 치면 뭐 이직이라든가 취업 같은 실용적인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에 맞춰서 이것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북튜브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적인 책들을 뭐 계속 이제 북튜브를 리뷰를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앞에 내 보이시면 그게 일종의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죠. 기업의 마케팅용으로는 유튜브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유튜브는 약간 SNS적인 느낌이 강해서요,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하는 유튜브는 그런데 아무래도요, 내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일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음사 TV 같은 경우가 직원들을 활용해서 또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마케팅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마케팅용으로 유튜브를 하시려면 이 상품보다는요, 개인의 특성이나 캐릭터를 키워서 3번과 유사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나마 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정했다면 이렇게 그에 따른 적합한 형식의 북튜브가 나오는데요. 북튜브 하시면서 그냥 책을 읽고 그냥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왜 하시려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3번 형태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기에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캐릭터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그냥 읽어주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분명한 차별점, 그러니까 구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구독해야겠구나 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던져주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유튜버의 시대입니다. 1세대 유튜버는 커다란 카테고리 하에서 채널을 만들고요, 운영을 했거든요. 먹방, 게임, 퀴즈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구독자도 없고요, 조회수도 얻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미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표 채널들을 다 구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 먹방만 해도 뭐 벌써 9개, 10개 이렇게 구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그냥 먹방 채널 이렇게 구독하기에는 구독자분들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독할 이유를 분명하게 줘야 돼요. 그게 세분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먹방이 아니라 뭐 떡볶이 먹방 이렇게 전문 먹방 하는 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떡볶이 매니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독을 누른다라는 거죠. 책도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세분화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책 내용뿐만 아니라 뭐 책 내용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책맥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보기에 좋은 책 소개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새벽에 읽기 좋은 책 같은 식으로 항상 새벽에만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새벽 감성으로만 보여주는 채널을 보여주는 그런 식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책방 괜찮은데요. 새벽 책방.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야 이게 사람들이 이거 좀 다르네, 구독을 좀 생각해 볼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2세대 유튜버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대략 2018년 이후의 유튜버들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몇몇을 빼고는 대형 채널이 나오지 않고 있죠.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세대로 들어오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형식으로 보자면 방송쟁이들이 유입되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골목 상권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전문가들이 많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채널을 개설하니까 그 책을 리뷰하는 입장에서는요, 뭐 의학 전문책, 경제 전문책 이렇게 해봤자 이게 전문가 경쟁은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요, 재테크 고자가 책으로 배우는 재테크 뭐 이런 식, 아니면 초보 건강러의 건강 리뷰, 건강책 리뷰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유튜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널의 성격을 조금만 미분화해도요, 차별화가 어느 정도 약간은 되거든요. 자신이 유튜브를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차별화 포인트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형식 등을 정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잘 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